자, 안녕하세요. 무석훈입니다. 식사는 다 하시고요. 처음에 이 얘기를 생각했던 거는 작년 한 9월, 10월에 막 구상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동기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외환은행 그때 막 팔아넘기고 그런 때 나는 누가 팔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는데 녹음을 할 수도 없고 분명 아는데 이게 학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이런 얘기 했지 까지는 아는데 이게 녹음도 안 했고 우리가 녹화도 없고 그 뒤에도 뭐 몇 장면 있을 텐데 그건 검사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검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욕해도 되나요 여기? 이제 뭐 방송 있어가지고 또 살살 해야죠. 하여간 나는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계속 주장한 게 우리는 증오 위에 살아온 삶이고 사회인데 증오가 아닌 사랑이나 혹은 우리가 만들 미래에 대한 꿈으로 삶을 살자라는 얘기를 막 했거든요. 멋있죠 이 말. 애정이나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그런 거는 말로만 한 거지 우리는 증오만 갖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세상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증오만 하고 살면요 그게 악마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쳐서 못 사니까 그 중간에 딴짓도 하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뭐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책은 말은 막 그렇게 했는데 증오의 힘으로 썼어요. 그 외환은행 팔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 막 그랬는데 그때 정지영 감독이 님이 이제 외환은행 노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그거에 관한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막 그런 때였거든요. 저도 모피아에 대한 영화를 막 기획을 시작했고 정지영 감독님 막 시작해서 나는 근데 그쪽이 할 줄 알았어요. 하면은 정지영 감독 팀은 거기 작가랑 이런 사람들이 법정 기록을 뒤지는 데 강한 쪽이거든요. 근데 나도 똑같이 법정물로 들어가면은 더 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올해 2월 달에 이거를 미래로 옮겼어요. 근미래로 옮기고 나니까 진짜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뭘 쓰면은 이게 명예훼손과 뭐 사실 뭐 어쩌고 명예훼손이요 사실을 적시해도 걸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지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인 거거든요. 못생긴 건 맞는데 못생긴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도 공공성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피해서 너무 어렵다고 그거 포기하고 뒷문태기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처럼 할까. 원래 제목은 론스타 4였어요. 그러니까 론스타 1, 2, 3, 4 중에서 한국에 들어온 게 론스타 4거든요. 그 론스타 4의 주인은 외국인 자본의 형태만 돼 있지 한국 놈들일 거다. 이 원래 생각인데 그거를 증거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환의 얘기는 뒤쪽으로 빼고 올해 2월 달에 시나리오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이제 성같이 된 거를 생각해 3대 집단이 제가 있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은 모피아요. 그 중에 두 번째는 교육 마피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토건족일 것 같아요. 토건족은 근데 영웅이 없어요. 거긴 특징이. 그러니까 모피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이름 아는 몇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냐 그러면 금방. 근데 모피아는 또 꼬질꼬질해요. 그러니까 모피아 중 혹시 이름 그러니까 그 토건족 중에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한 명이라도? 누가 토건족이다. 꼬질꼬질해요. 그 아주 끈적끈적한 싸움인데 모피아는 그래도 누가 모피아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 개를 디자인하는데 1권을 한 거예요. 1권을 하고 이게 잘 되면은 2, 3권도 계속 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사실 다른 그러니까 남자들은 경제에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뭐 각주도 달고 팝업도 띄우고 그래서 뭐 무슨 증권은 뭐고 뭐 채권은 뭐고 막 설명을 막 해주길 바랬거든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디자인하면서 환율만 알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모든 거는 그냥 근데 과학수술 같은 거 볼 때 몰라도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랙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영화라도.
스타트rek의 대표적인 뻥 용어가 빔업이잖아요. 그래서 빔업해서 이렇게 이 몸의 양자가 분해돼서 이렇게 쫙 광선으로 보내서 전파를 타면 저쪽에서 재조립해서 사람이 움직인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드라마를 즐기는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것처럼 생각했어요. 경제 용어가 들어가고 공기업 채권이나 무슨 사무라이 본드 이런 거 나오는데 몰라도 되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환율만 알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면은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죠. 수출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우리나라에 모든 운전하는 사람 손해를 보죠.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근데 전 세계 모든 경제는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자기네 화폐가 강해져요. 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절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절상되는데, 경제 발전하면서 환율이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자국 화폐가 약해진, 절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절하된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해외여행 갔던 게 90년대거든요. 지금 여기 국악분들 있나요? 배낭여행 같은 거 가보신 분 있어요? 80년대 대학생은 해외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갈 수가 없었는데 90년대가 되면서 배낭여행이라는,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서태지 세대가 딱 그 세대거든요. 일단 유럽 3개국 돌아주고, 졸업 전에 중남미 한번 돌아주고, 90년대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본,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진짜 내가 본 거거든요. 가까운 일본이나 가자고 그러더니 좀 있더니 그냥 제주도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국은 강원도 가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가난해진 것보다 우리의 원화가 가난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관광이 늘었잖아요. 우리 돈이 약하니까 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우리가 외국 가서 놀아야지, 다른 사람이 여기 오는 거를 관광 입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명박래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를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현상을 놓고선 똑같은 거를 뒤집으면 사교육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똑같은 일을 뒤집으면은 토건적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똑같은 걸 뒤집으면은 모피아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저 돈이 어디 갔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진 않았어요. 저는 만약에 저기 제가 빌부터 살았으면은 저도, 근데 저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세계인데, 창작자들은 부지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규칙적으로 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로비하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살죠. 규칙적으로 로비하고, 점심 때 누구 만나고, 저녁 때 누구 만나고. 요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통치에 대한 욕망이 있고 집권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집권 욕망이라는 거는 뭐 집권하겠다는 거고, 통치 욕망은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통치를 잘하고 싶으니까 집권을 하고 싶다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집권하고 나니까 통치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 세력에 관한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프랑스를 보니까, 프랑스는 거기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좌파는 딱 한 번, 미테랑이 81년인가 그때 14년 하면서 한 번도 집권을 못해도 이번에 이제 올랑드가 집권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한 번 바뀌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 길로틴 그런 거 쓰는 사람이잖아요. 사회당 집권할 때 보니까 저 보수 쪽에 있던 드골파들 있잖아요. 거기 드골이 보수거든요. 그 사르코지는 드골보다 더 우파라서 거긴 좀 계열이 다르고. 와, 그냥 은행에 오고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싹 밀어서 자기들이 하다가 재집권하니까 또 싹 밀더라고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모든 권력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근데 한국은 보니 뭐 알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은행장이든 뭐든 그냥 너네 편 다 나가. 우리 편 다 들어올게. 그러니까 그 프랑스 경제학과로만 보면요, 파리 10대학과 1대학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1대학이
보수 쪽이 일대학이고요. 그 10대학은 사회당 쪽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학 출신은 좀 약간 사회당 계열이라서 프랑스에 있어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8대학은 공산당 계열. 그러니까 10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은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국책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치면은 옛날에 산업은행이나 뭐 농협 같은데 근데 정권 바뀌면은 일대학 애들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일대학과 10대학 사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가 봤던 그 경제 권력이라는 것도 정치 권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이거는 몇 번을 바뀌어도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야, 진짜 그 닥터 지바고 보셨나요? 닥터 지바고의 나라를 강간하는 정치인이 나오죠. 그래서 어려울 때 설탕을 주지만 돌봐주기. 근데 그게 러시아 혁명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전에도 이 사람이 부유해서 잘 살았고, 혁명이 됐는데도 역시 또 장관이 돼서 그 러시아 혁명기에 설탕을 갖다 나라한테 주거든요. 그 닥터 지바고는 그 뒤에서 속이 타고. 나는 그때 그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봤는데, 야, 그 이런 치사하고 비열한 놈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끝나고 사회주의 혁명은 제일 큰 혁명이잖아요. 근데도 살아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현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북한에서 와도 또 뭐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생존력이 보통인 게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 이론 중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양다리 걸치기, 흩어놓기 그런 거예요. 근데 케인즈 용어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케인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과 그러니까 유동자산, 부동자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런데 분산하라고 했던 거를, 포트폴리오 지갑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갑에 여러 칸 있는 것처럼 나눠 넣으라고 했던 건데, 저 아저씨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한나라당에, 일부는 민주당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 애들이 하면은 그쪽 선을 키우고, 이쪽 애들이 되면은 그쪽 선을 키우고, 모피아도 그렇게 했고, 토건족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토건족에도 이쪽도 보내고 저쪽도 보내서 어떤 당이 오더라도 민주노동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에는 없어요. 없는 게, 민주노동 월급을 안 주니까요. 다음 정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하겠다는 그런 고운 마음으로 저는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끝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소설가가 되세요. 시민의 경제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모피아들의 쿠데타를 진압하는 작전을 하거든요. 그 작전 이름이 저녁에 있는 삶이었어요. 손학규가 썼던. 그게 이제 일종의 손학규가 얘기했던 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오마주 같은 거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것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굉장히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모피아들 버전에서의 저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면 과연 이 살벌한 지구적 경쟁에서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다른 버전으로도 한두 번 더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제 능력에 비하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상 욕심내는 거는 과욕이다. 그래서 디렉터스 컷 한번 쓰시죠. 9개가 있어요 이미. 근데 이거 100만 원 넘어가면은 중간 버전들 몇 개 묶어서, 저거 버전 중에서 제가 제일 눈물 많이 흘렸던 거는, 여기 법률료가 있거든요. 법률료가 딸을 납치했는데 한강에 배 선착장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혼도가 가서 법률료한테 중국으로 도망가라고 하면서 그 애를 데려다가 오지환네 집에다 새벽에 딸을 데려다 주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나는 그게 진짜 좋았었는데,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또 다시 심파하러 가니? 근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책이라는 거는 자기 손에서 딸 시집 보낸 거랑 비슷하다 그럴까요? 아쉽지만 이제
내보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잘 이렇게 한다고 맨날 그러면서도 또 늘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래서 덜 만든 것 같은 상태에서 내보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 비도 오고 구적구적한데 오셔서 고맙습니다.